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일 1페이지 고전 수업 365라는 책입니다. 미린의 공방역금 정민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의 사설을 비롯하여 명심보감, 책은담, 손자병법, 목민심서 등 수많은 동양 고전에서 출연한 명문을 토대로 1년 365일 매일 한 페이지씩 음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적 양식과 인생의 지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낙관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라고 하는데요. 인생은 낙관적인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단정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충실한 마음가짐을 늘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부러워하며 동경하는 사람됨의 핵심이다. 낙관은 목표를 향한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 어떤 목표를 향하는 충실한 인생은 근심을 잊고 낙관적으로 사는 삶의 바탕이 된다. 근심을 잊는 것은 즐거움의 여부보다 충실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근심을 잊는 것은 즐거움만을 쫓는 게 아니라 목표, 사업,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밥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그 일에 몰두하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이다. 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찬란한 인생으로 이끄는 태도이기도 하다. 천박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고작 손가락 하나라도 타인과 다르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면 또 어떨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부끄러움을 몰라 그것을 고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손가락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만 마음은 다른 사람만 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그 못난 마음을 쉽게 알아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천박한 사람은 체면만 따질 뿐 내면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지식이나 경험이 깊지 않고 수양이 덜 된 사람은 자신의 천박한 내면을 절대 들여다볼 수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류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상이다. 우리가 세 가지 일을 잘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인이다. 어질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어질지 못한 자는 추대를 받거나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그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다. 재능은 뛰어나지만 부덕한 인생을 살다가 끝내 추태를 드러낸 채 나락으로 떨어진 예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수없이 많다. 둘째,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다. 인과 애를 가졌다 해도 일처리가 허술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결국 헛수고하는 셈이니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일을 망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예가 지난날의 망국 군주들 그리고 탁상 공론만 일삼던 세도가 들이다. 셋째, 지혜로운 태도다. 인과애뿐 아니라 성실한 태도와 지혜까지 가지고 있다면 외면과 내면이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항상 동정심을 품으라고 맹자가 말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은 타고난 동정심과 공감 능력을 가리킨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역사 속에서 인류는 힘을 합쳤고 지금의 문명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어떤 순간에도 선량한 인성과 양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복잡하거나 심오하지는 않지만 절대 불변의 진리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며 측은지심을 저버리는 이는 타고난 선량한 마음을 포기한 것과 같으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고도 안 되면 한계를 받아들일 줄 알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결심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면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 어떤 일을 중단할 때도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만든 제약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일의 추진과 중단은 사람이 늘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몇 가지 필연적 단서가 얽히고 설킨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의 노력이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인식해야 하지만 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나친 집착은 모든 일에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집착이 집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파악하라고 하는데요. 분명 무언가를 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익숙해졌지만 무엇에 익숙해졌고 왜 익숙해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내내 정해진 이치에 따라 움직였을 뿐 그것이 어떤 이치인지 모른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이 겪는 상황이기도 하다. 사실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정한 가치 판단, 규칙, 관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오랫동안 사회적 실천을 통해 인정된 것을 따르기만 할 뿐 그 속에 담긴 경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삶이 수동적일 뿐더러 어리석어진다. 큰 뜻을 세운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요. 안목이 짧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모습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 특징이다. 그런 이들은 좌절과 억울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멀리 내다볼 줄 모르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정적 요소를 총동원해 화를 피할 방도가 없고 좋은 벗은 물론 믿고 따를 만한 사람 또한 곁에 남아있지 않다. 실패와 성공 그리고 빈부와 귀천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역할도 중요한데 이런 부류의 사람을 곁에 두는 순간부터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질지 못한 자는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 속에 오래 머물지 못할 뿐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인과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겉돌게 되므로 늘 마음속에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회는 본성 속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을 개의치 않고 흔들림 없이 하던 바를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로잡으며 천명을 기다려야 비로소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 신에게 빌고 유행을 찾고 미신에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럴 바에야 인심, 인성, 양지, 양능으로 내실을 다지고 몸과 마음을 바로잡으며 기회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에게만 의지하며 닿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모호한 느낌에 빠진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깊은 깨우침을 준다.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삶은 내면과 본성에서 구해야 하며 하늘이 주는 기회는 본성과 양심 속에 존재한다. 규칙과 규범을 따르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단지 인정과 감정의 의지에 가치와 취사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규칙과 규범을 따르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고난 양심, 양지, 양능을 지키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타고난 자질만으로는 부족하다. 선현, 역사, 문화로부터 규칙과 수위를 배우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즉, 훌륭한 자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규칙과 절차와 수단도 수반되어야 한다. 규칙, 절차, 수단은 일종의 문화이자 역사적 경험의 축적이다. 어떤 사람을 자로 잰 듯이 반듯하고 믿을 만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심성과 문화가 서로 결합한 일종의 공감에서 나온 표현이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규범과 규칙을 꾸준히 연마해야 한다. 이는 곱자와 그림새가 없으면 네모와 동그라미를 제대로 완성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달리 처신해야 하는데요. 진왕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 입담이 좋은 초나라 세객들 중 사신으로 오는 자들을 상대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던 것이다. 진왕은 그 사신들이 올 때마다 절대 당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막상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 끌려 들어가곤 했다. 그래서 승상인 간무를 불러 이 일을 의논했다. 진왕의 이야기를 다 들은 간무는 바로 대답했다. 그것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상대하기 힘든 사신이 왔을 때는 쓸데없는 말은 일체 하지 마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진 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사신의 말이 다 끝나고 어떤 제의를 해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무조건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다루기 쉬운 사신이 왔을 때는 무조건 제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되면 초나라에서도 다루기 쉬운 사람만을 골라 사신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진왕은 그제야 고민이 해결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만큼 방법도 중요한데요. 화살을 100걸음 밖에서 쏠 수 있다면 그럴 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고 화살을 쏴서 명중시켰다면 힘뿐만 아니라 정확도 역시 받쳐주었다고 볼 수 있다. 힘은 흡사, 노력과도 같다. 성실한 노력이 없다면 활에서 벗어난 화살이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지 못한 채 중도에 떨어질 수 있다. 정확도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하면 화살이 아무리 멀리 날아간들 관역의 중심을 맞출 수 없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노력과 방법을 결합해 관역의 중심을 명중시킬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다. 그리고 작은 그릇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릇이 작다는 의미는 인색하다는 게 아닌 지식과 경험과 생각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사소한 일조차 시시콜콜 따지며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며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체하는 건 모두 다 내면의 그릇이 작은 데서 비롯된다. 어떤 사람들은 인품이 좋고 능력도 출중하지만 도량이 좁고 생각이 얕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좌절의 순간이 오면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며 높은 자리에 군림할 때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태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 모든 일은 그릇이 작은데 그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 이것은 흡사 3톤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말에게 5톤 수레를 맡긴 격이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수레 무게에 숨을 헐떡이면서도 우쭐거리며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5톤 수레를 3톤짜리처럼 가볍게 끌고 갈 능력자만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가지 결점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네 가지 결점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첫째, 제멋대로 망상하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둘째, 한 가지 이치를 비판 없이 절대 신봉하는 것. 셋째, 고집불통이 되어 경직된 사고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넷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 말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 하는 것. 사람은 이치에 밝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 고지식하게 옛 틀에만 얽매여 소통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한 번 사는 인생 때에 맞게 살라고 하는데요. 옛말에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움의 길은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만큼 배움을 향한 학습과 수양의 길은 평생을 관통한다. 인간의 자아 수련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배움의 뜻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자립하면서 자기 원칙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확신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변 환경의 부정적 요소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사람마다 다른 재능과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이것은 사람과 환경, 사람과 사회가 적절한 화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되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70살이 되면 필요의 영역에서 나와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 1일 1페이지 고전 수업 365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